그리고 전님, 아, 예. 아, 녹화하겠습니다. 예. 다 책들 어떠셨어요? 책요, 예. 이, 네, 이 장인 3, 4장이었죠.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네. 저번에 생각해서 그렇게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아, 그래요? 저는 되게 약간 그 느낌이 장인에 음, 관련된 어떤 역사서 이런 느낌이라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어, 흥미롭고. 재밌죠. 네,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저번 1, 2장보다 더 오히려 더 재밌었던 느낌? 그래서 저는 맞아요. 있는데, 근데 어떤 이 뒷부분에 나오려는 건지 아직 뭐 어떤 특별히 더 저자의 생각을 뭔가 뒷받침시켜주는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음, 이분은 강연도 좀 봤을 때 보니까, 네. 뭐, 자기의 이론을 다른 사람의 어떤 이론을 통해서 각 증명하려고 하거나 애쓰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냥 네, 자신의 생각을 그냥 뭐, 맞아요. 자기의 주장을 라이브한 그대로 느낌이 들죠. 맞아요. 예, 뭐 철저하게 논리를 가지고 접근한다기보다 물론 이제 정확한 논리는 있겠지만 네, 조금 성향이 다른 연구자 네,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정말 설명을 진짜 근데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엮어가지고 재밌게 뭐를 좀 잘해요? 아, 설명이요. 설명을 되게 그렇죠. 어, 네, 뛰어나게 스토리텔링을 되게 재밌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나 러스킨 쪽에서 얘기를 계속 러스킨 그 미술공예운동 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얘기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디자인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자인 역사에서 러스킨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네, 그 부분이 나한테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러스킨이 꼭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사회 문화 쪽에서도 많이 대두되어지고 연구되어지는 사람이구나 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정말 일단은 네, 나는 이제 페이지에서 좋았던 부분이 네, 188페이지에 네, 뭐 러스킨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난관을 겪는 장인들을 위한 길잡이 7가지 아, 이 네, 네, 글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이 있어야지 뭐 장인으로 좀 장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길잡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들이 첫 번째가 희생의 등급, 네,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 장인의 작품을 볼 때도 이런 헌신이 있는 것들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같아요. 음, 단순히 기계로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것에서는 어떤 가치를 부여하려고 안 하는 게 인간의 특성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음,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이런 그 희생의 등급, 헌신이라는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네, 헌신이 나름대로의 헌신이 있겠지만 네, 한 땀 한 땀 그려서 만든 사람의 헌신을 기계에서는 볼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음, 생각도 했고 그다음에 진리의 등불 진실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절제된 힘의 등불 자기 가지고 있는 지능을 뭐 뽐내기보단 절제를 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음,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생명의 등불인데 이게 이제 투쟁과 활력은 생명이며 이렇게 돼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투쟁과 활력 그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몸이 건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활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음, 기억, 어, 어떤 기계가 지배하기 전에 오랜 역사에서 얻는 복종, 일로 확립하는 모법에 대한 복종. 이거는 이제 선배들의 어떤 프로세스나
절차들을 좀 따라서 좀 해야 된다. 이런 7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주었는데 이것들이 난 상당히 재밌었어. 그리고 이제 189페이지에 러스킨이 볼 때 자기는 망설이고 실수할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다. 음, 상징적인 존재다. 라고 얘기한 부분도 너무 좋아. 그리고 193페이지. 기계를 이용하는 일은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적인 정감을 말살하는 비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떤 새로운 기계가 도입되었을 때 장인들이나 뭐 공예가들이 겪었던 심리적인 어려움들을 바라봄으로써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 또는 현실적인 고민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음, 이 194페이지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기계와 싸우는 일보다 기계를 다루는 일에서 인간 행동의 근본적인 속성을 찾자는 시각이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과 싸우기보다는 인공지능을 다루는 일에서 하나의 또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런 지점과 좀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음, 인공지능이 이제 일자리를 뺏는 그런 의미랑 비슷한 거죠. 싸우기보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기계를 이때 존 러스키 나왔던 때도 똑같이 이제 공장에서 기계가 장인들의 일자리를 빼앗던 시기거든요. 이때는 이제 딱 2가지로 노동자들이 분류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싸우거나 아니면 다루거나. 기계를 다루는 쪽으로 간 사람들 살아남았대요. 음, 근데 기계와 싸웠던 사람들은 많이 도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단지 이제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럼 옛날 장인만큼 실력이 좋았느냐? 또 그건 아니라고 그러죠. 단지 이제 살아남았음에 뿐이지 아주 옛날에 장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인을 위한 길잡이 같은 그런 요소들,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그런 좋고 나쁨을 평가하기보다는 그대로 있었던 상황을 그냥 기술하는 것 같아요, 역사. 네. 판단을 하진 않아요. 네,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인공지능 현재 시대를 계속 비춰보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나가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뭐 책을 좀 읽어 있는데 요즘에 좀 더 조금 예, 좀 정신이 다른 데 팔려가지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그거를 제가 이제 좀 느낀 거는 이제 이 직업군이 되게 예전에 비해서는 참 많이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뭐 농사 짓고 뭐 그렇게 뭐 그 뭐지 칼 만들고 뭐 그런 분들 일단 지금 생각밖에 안 나는데 그런 되게 그런 분들밖에 없는데 지금은 뭐 여기 책에도 얘기하지만 뭐 프로그래머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도 빈티지 그 하시는 분도 좀 장인의 좀 느낌이 나더라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조금 뭔가 자기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이게 여기 챗 GPT를 이용해 요약을 해달라는데 책을 자기 자아를 찾아가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장인이 아닌가 또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어,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음,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인공지능이랑 이제 싸우고 뭐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조금 살아남는다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기의 신념을 얼마나 가지고 자기 일에 흥미를 가지는 사람들이 진짜 장인의 느낌이 이제 풍기는데 이제 그냥
뭐 먹고 살기 위해서 기계 다루고 뭐 그냥 아무 그냥 좋아하지도 않는데도 그냥 뭐 그냥 다루는 사람들은 좀 장인의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꼭 이제 직업군인 것보다는 그런 이제 사상 철학이지 않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네. 재밌는 음, 관점. 아, 기계를 다루는 데서도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 이 예, 말씀이시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우님은 어때요? 어, 저는 좀, 어, 저는 저번 주에 그 생각에서 아직 좀 많이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저는 전 이 책이 재밌는 이유는, 이게 진짜 장인 정신이 지금 시대에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어떤 깨달음 이런 거보다도 이, 이 시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시대의 그 장인 정신이라는 것에서 기계가 나오면서 흘러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런 그 과정이 저는 오히려 되게 어, 흥미롭게 느껴지고 지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공지능이 출현하면서 나오는 이 인공지능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받아들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랑도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생각이 더 드는 게 오히려 음, 저는 인공지능을 진짜 좀 더 활용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오히려 더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이, 이게 저도 원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기계를 잘 다루는 것도 저도 그것도 장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결국 그냥 그 시대의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그 시대에 쓰는 것들이 그 쓰는 도구에서 더 발전된 거면은 그게 그 발전된 도구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거고 그 반감을 기반으로 이게 잘못된 이유들을 저는 후행적으로 찾는 것이 아닌가. 마치 책이 처음 나오고 글이 처음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졌던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어,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의 출현을 물론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다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더 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그래왔었다고 봐요.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아까 원주님이 그 프로그래머 예도 또 들었잖아요. 리눅스. 예, 그곳에서 나도 이제 머리를 땅 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뭐 기계를 쓴다고 장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인공지능을 쓰는데도 나는 장인 정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좀 네, 깊이 파고들고, 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실패와 어디 써 있냐? 그렇죠? 실패와 망설이고 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 투자를 하고 계속 헌신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시하지 않고 절제를 하고 미를 계속 추구한 사람이라면 인공지능을 쓰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나올 것이고 그 사람들이 조금 추앙받지 않을까? 맞아요. 일반인들과는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사회적 인식을 구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원주님 얘기 통해서. 결국 그 태도 같아요. 음, 예, 저도 그래서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떤 한 분야에서 장인 정신을 한번 그 키워보면 그 경험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어, 입시 미술을 해서 정말 장인의 어떤 지도하에 어떤 수료생의 시간을 한 3년 정도 보낸 사람은 이미 그 장인에 대한 존경심과 그 태도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의 프로그래밍을 가든 인공지능을 가든 뭐 마케팅을 가든 이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 그 모든 분야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두뇌 회로가 구성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한 분야에서는 그것도 최첨단이건 최첨단이 아니건 간에 이런 장인 정신을 키울 수 있는 경험을 하는 것들이 상이겠다는 생각까지 또 이어집니다. 뭔가 집중하고 몰입을 해서 시간을 보낸다, 실패하고 실수한다, 이런 게 중요하겠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완전 거기에 동감을 하고, 그거를 되게 도와줄 수 있는 게 저도 인공지능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것들이 인공지능 덕에 되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 사장됐을 법한 것들도 다 한 번쯤은 음, 꺼내서 시도해보게 되는 그런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대부분 이제 뭐 내가 이걸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선에서 뭐 이것뿐이야 해가지고 되게 소극적인 것부터만 그 단계적으로 쌓아 올라가서 되게 접근성이 사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뭔가 원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 같으면.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 덕에 기초적인 부분은 인공지능이 전부 다 순식간에 만들어주니까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쉽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도전한다는 것은 더 쉽게 실패도 할 수 있다는 거니까 더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는 인공지능이 하는 일들을 익히는 데만 엄청나게 시간이 걸렸으니까 뭐 하나 도전하기도 사실은 되게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었던 반면에 이제는 어떤 걸 도전하는데 쉽게 도전할 수 있다 보니까 사실 근데 그 쉽게 도전한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어차피 그 인공지능으로 뭔가를 만들어도 사실 진짜는 그 만든 다음부터잖아요.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보다도 이걸 만들어서 더 발전시키고 이런 과정 이제 인공지능만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인공지능이 그 앞단의 단계들을 많이 도와줌으로써 더 본질적인 일에 더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더 핵심적인 일을 솎아내서 더 집중하고 더 좋아하면서 장인 정신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서는 약간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그, 전혀 뭐랄까요. 장인의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장인의 어떤, 예를 들어서 옛날에 소림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빗질을 하잖아요. 네. 바닥을 쓸고. 네. 그곳에 시간이 없이도 인공지능을 처음에 접하면서도 이런, 그 장인 정신을 디벨롭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음, 적어도 빗질을 3년 정도는 해야 되나? 어떤 한 분야에서, 특정한 분야에서. 예술을 하든 음. 스포츠를 하든. 저는 근데 그게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는 그것 또한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면 그 제가 지금 뭐지? 이런 어떤 코딩이나 이런 제가 안 해본 분야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데 음, 이게 제가 하면서 느끼는 게 순서만 바뀌는 거더라고요. 학습이 원래 같으면은 학습을 코딩을 배운다고 할 때 파이썬 하나를 배워도 문법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배우는지조차 아예 설득 자체가 안 돼요. 그냥 억지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고 이제 실습 예제를 해보면서 왜 배우는지 알아가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간 자체가 사실 그게 사실은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를 배울 때 항상 그 음,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말씀하신 것처럼 빗자루질 이거를 하면서는 도저히 내가 이걸 왜 하는지 와닿지가 않으면서 일단 내가 나중엔 알게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그냥 참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 그 단계들을. 그렇죠. 참고하는 거죠. 근데 그 단계들이 사실은 전부 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모든 일의 저는 근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음, 근데 이제 그 중세시대 장인 같은 경우는 그 단계를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게 사실 강제적인 부분이 컸잖아요. 생계랑 굉장히 그렇죠. 밀접하면서. 그랬던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챗GPT는 그런 것들을 스킵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오히려. 왜냐면 제가 해보니까 이걸 오히려 처음에 일단 시작을 하면은 챗GPT가 전부 다 프로덕트의 그런 결과물을 땅 보여줘 버려요. 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른 채로. 근데 이제 이거를 음,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뜯어서 내가 여기가 어떤 부분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알아야만 그 다음 단계를 제가 구현을 할 수 있잖아요. 조합을 한다든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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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 방식의 그냥 학습 방식일 뿐이지 학습을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음, 기본적으로. 뭐 설령 그 디자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게 미드저니 같은 것들이 뭔가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제가 저만의 디자인을 가져가고 싶고 뭔가 그런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냥 이쁜 디자인 뭔가 신기하고 이런 것까지는 할지언정 그다음 더 이어서 이제 내 것을 만들어내고 싶고 내가 나에게 맞는 디자인, 내 브랜드에 맞는 디자인 이런 것들을 계속 뽑아내고 싶으면은 결국 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냥 미드저니를 이쁘게 뽑아내는 거 이상으로. 그럼 저는 거기서 또 디자인을 공부를 또 해야 된다고 봐요.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그런 그 앞단의 그런 되게 지루하고 이런 과정들을 이유도 모른 채 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이유를 알고 내가 필요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게 되는 과정으로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바뀌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공지능이. 예, 저는 이제 교수님의 그게 이제 빗자루 쓰는 거는 그거의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태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장인으로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인성 판단 기준을 이제 빗자루질 이런 허드렛 일도 못 하는데 이제 소림사에 뭐 그런 그 무공을 배울 수 있는 자질이 되냐 안 되냐 그런 판단의 기준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음, 진훈 반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그런 이제 인성의 판단의 기준을 떠나서 이제 그냥 바로 무공을 이제 인성이 된 사람들이 무공을 바로 배우고 싶으면 바로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념은 이제 조금 저는 좀 예, 다 필요한데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뭐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빗자루를 쓰면 적어도 도파민 회로는 파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이게 지금 현재 기술이 주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바로 결과물을 쏟아내니까 도파민을 분출시키기에 상당히 좋은 구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하니까 되네, 저것도 하니까 되네, 하면 이제 조금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도파민을 분출하는 회로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빗자루질을 하다 보면, 하나를 꾸준히 끈기 있게 하다 보면, 이제 도파민을 넘어서 뭐 옥시토신이라든지, 내가 조금 더 참고, 뭐, 마라톤을 뛰듯이,
조금 더 참고 무언가를 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보상에 대한 경험들이 일단은 구체적으로 갖춰져야지만이 무슨 기술을 쓰든지 장인으로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음, 음, 힘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러니까 챗GPT가 아무리 도와줘도요, 맞습니다. 그 어느 순간에 도달해서는 진짜 견디고 참고 읽고 음, 이해하고 그 부분이 있어야지만 그 단계를 넘어가더라고요. 음, 그런 의미로서 챗GPT가 과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는 그런 음, 측면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건 퀘스천이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우리 젊은 아주 어린 아이들 키우는 뭐 내 친구들이나 뭐 내 후배들한테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스포츠를 시켜라, 어릴 때. 음, 제발. 어떤 자기가 포지션이 수비수더라도 참고 견디고 음, 그 포지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자기 실력을 디벨롭 시키는 그러한 훈련이 어릴 때 수학 영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예체능이죠. 운동이나 특히나 뭐 미술, 피아노 이런 어떤 하나에 집중되어져서 어떤 일정 기간의 프랙티스가 필요한 분야에 사람들을 이렇게 익스포즈 시킨다 그러죠. 그쪽에 기회를 주는 것들의 가치가 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이미 됐구나.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이 들고 그런 이유의 하나로 이제 결국 그런 기간이 이 사람을 장인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다. 공감됩니다. 또 음. 필요한 시대네요. 이제 예체능이랑 체육이 뭐 그 옛날에는 스타를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음, 이제는 뭐 필수 같아요, 필수. 그거 말고 수학. 그거 말고 이제 수학이죠. 수학도 이제 끈기를 키워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학문이긴 한데 수학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저도 그 관점에서 정말 동의를 해요. 맞아요. 진짜 그 내과학적인 관점에서 결과물을 빨리 주는 것은 해롭기 때문에 그게 너무 도파민이 이제 계속 나오면 특히 성장기인 학생들한테는 저도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음. 근데 되게 그, 그 측면이 근데 진짜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측면이요? 뭔가 뭔가 빗자루질 같이 이런 좀 참고 길게 쭉 할 수 있는 일이 음, 그것만이 주는 이제 혜택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음, 근데 이제 저는 그, 약간 이게 어떻게 이제 분리를 해야 되나 싶은 부분이 뭐냐면, 그거를 기르기 위해서 아예 행동을 하는 것과, 음,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다 보니 그거 길러지는 것과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전 들기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기간 연애해도 되게 옥시토신 분비에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이걸 성장시키는 일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빗자루질이 그런 걸 수도 있는 거, 아니면은 뭐 그런 스포츠 활동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음, 그러면 그런 활동들을 평생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배워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그것에 더 효과적인 무언가 최적화된 마치 교육 활동 뭐 그런처럼 개발시켜서 그거를 시키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을 도입해서 그런 과정을 꼭 거쳐가지고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것 이것인지 이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음, 뇌의 발달 측면이라면은 사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는
딱히 상관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뇌 네, 그래서 발달증. 네, 근데 장인 정신이라는 그런 측면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에 드는 거예요. 네,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을까 이런 저는 부분이 좀 어려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이 있다, 자기 정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사람은 직관적으로 뭐 그러니까 좀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에 가서도 아, 이 집은 진짜 저기 그 주인 아저씨가 자기 정신이 있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음, 단지 이제 그런 장인 정신을 키울 수 있는 특별한 메커니즘이 정말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빗자루 쓸 수 있는 쓸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느냐 저 그거는 계속 저기 질문입니다. 저는 근데 이, 일단은 장인 정신이라는 것을 이 저자가 강조한 이유의 이 배경이 결국에는 인간성의 파괴에 대한 그 저항인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 그 장인 정신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 들긴 하거든요. 인간성이 더 중요하다. 네, 인간성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인 건데 음, 거기에 가장 이제 부합하는 이 저자의 생각은 장인 정신이다라는 것일 뿐이잖아요, 사실 핵심은. 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저자가 얘기하는 장인 정신이 왜 거기에 핵심인지에 대한 그 아이디어들이 힌트가 될 수 있을지언정 꼭 장인 정신이라는 그 틀에 갇힐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음, 왜냐면 그래서 이제 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면 그 옥시토신 분비라는 게 인간성 파괴를 막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음, 왜냐면 그런 그 직업윤리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그런 도파민에만 절여져 있으면 당장의 이익을 쫓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의 혜택이라든지. 음, 그럼 자연스럽게 그 어떤 고객이나 이런 고객을 보는 데 있어서 고객은 돈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 당장의 도파민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이니까. 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보지 않고 내가 하는 이 일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하는 일을 이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하든 내가 하는 일을 뭘 완성품을 만들든 나만의 기준을 높여놓고 그거를 충족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참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장 이익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옥시토신의 좀 어느 정도 분비가 잘 되고 내가 그런 참을성을 기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서. 음, 그래서 이제 더 진짜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 장인 정신이라는 것이 이게 그 장인 정신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이걸 좀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포인트는 인간성 회복의 하나의 방편으로 네, 작가는 네, 장인 정신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네, 하나의 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네, 그러는 거죠. 그건 100% 공감해. 네, 네, 네. 나도 그 100% 공감하는 바고. 그렇다면은, 그 장인정 씨의 말을 빼더라도, 우리가 너무 그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인간들이 놓치고 있는 인간성, 음, 회복을 위해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 장인 정신 이외에 어떤 대안을 또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지금 책에서는 그 이 책을 가지고 그런 논의를 하기는 조금 범주가 어디 네, 좀 벗어나지 않을까? 물론 분명히 있겠죠. 어떤 사람 다른 방법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을 주장할 바가 있겠지만, 그렇게 좀 나는 일단은 이 책을 읽는 동안은 맞아요. 이 네, 책을 네, 그 신처럼 좀
추앙을 하고 맞아요. 일단 완전히 받아들이고, 완전히 받아들이고 네, 그래 네가 맞아 이렇게 무조건 맞아요. 해야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일단은 지금은 일어날게요. 여러분 두 분이서 조금 더 아, 진행을 하시면 아,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저도 좋아요. 조금 가봐야 되니까. 아,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훈련 그러면, 때문에. 그럼 이 다음 주 5, 6장 읽을까요? 예. 아니면 7장까지 읽을까요? 몇 장까지가 마지막이죠? 10장이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10장이요. 그 7장까지 한번 읽어보죠, 뭐. 예, 10장까지요? 7장까지 예, 놓은 것 같아요. 네네네네네. 10인가요? 7인가요? 7이에 7. 7이요? 네, 7,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7장까지 읽는 걸로 하고, 그럼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좋을 것 네, 같아요. 다음 월요일 날, 주로는 교수회의가 오전에, 없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그럼 네. 똑같이 7시 반에 뵙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네네. 알겠습니다. 요약해서 네. 올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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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